네, 여러분들 나이가 들수록 이런 집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주택 유형별로 쫙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 끝까지 잘 보시고 여러분들 그 집에 대한 설계를 한번 잘 해보시길 바랍니다. 네, 멋지동입니다. 이 풍수에 대한 원리, 자연의 원리인 거죠. 여러분들의 주거 형태가 아무리 다양하다 해도, 아무리 시대에 따라서 집의 모양이 바뀌고 그 정의가 달라진다고 해도 그 안에서는 다 동일하게 이런 풍수의 원리, 자연의 원리가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에 맞추어서 오늘도 의미 있는 이야기 들려드릴 테니 끝까지 보신 만큼 여러분들 삶이 더 풍족해질 것입니다. 자, 본격적인 내용 들어가기 이전에 지금까지 수천 건 이상의 풍수 컨설팅을 진행해 오고 있고 또 전통을 이어서 현대적인 부동산까지 함께 연구하면서 풍수를 알리고 있는 사람은 저뿐이다 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이 풍수에 대한 깊이를 알고 또 스스로 좋은 아파트, 좋은 집을 찾을 수 있는 그 강의를 열게 됐습니다. 건국대학교 미래지식교육원에서 10월부터 10주차 동안 여러분들에게 아파트 풍수론이라는 강좌를 통해서 그 풍수의 핵심을 전해드릴 건데요. 스스로 아파트를 찾고 주거지를 찾는 방법과 더불어 이런 풍수에 대한 정확한 이론 체계를 정립할 수 있는 아주 깊은, 정말로 여러분들의 그 수천만 원, 수억 원 이상의 가치가 있는 강의가 될 것입니다. 관심이 있는 분들 하단 고정 댓글에 나와 있는 링크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아파트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파트. 나이가 들수록 우리가 아파트 안에서도 이런 고층 아파트는 피할수록 좋고요. 그리고 너무너무 이제 아파트만 이제 밀집되어 있는 그런 곳에 살다 보면은 아무래도 이 땅의 기운보다는 여러 가지 들이치는 그 바람의 기운을 더 많이 받다 보니 더 쉽게 쇠약해질 수가 있을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일반론적인 이야기입니다. 개인의 건강 상황, 여러 가지 타고난 팔자에 따라서 누구는 건강할 수 있고 누구는 건강하지 않을 수 있죠. 하지만 그거는 현상으로서 발현되고 안 되고의 차이인 거지, 우리는 다 똑같이 바람을 맞이하고 있고 또 똑같이 기운을 받으면서 살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봤을 때 조심할 수 있는 건 조심하는 게 좋겠죠. 어차피 많은 분들 앞으로 아파트에서 계속 살아가게 될 겁니다. 저도 그럴 확률이 높을 거고, 나이가 들수록 주택으로 가는 게 아니라 아파트에서 살 확률이 더 높을 텐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왕이면은 땅에 가까이 계시고 이왕이면은 다른 주택도 같이 겸하고 쉽게 도보로 뭔가 이용할 수 있는 것들이 주변에 있는 그런 아파트를 선택하셔야 되지, 너무 대단지 속에서 이제 차로만 이동해야 갈 수 있는 그런 아파트 단지에만 지내시다 보면은 더 고립된 기분을 느끼게 되고 현실적으로도 정말 큰 불편함을 겪을 수가 있게 될 겁니다. 이 점을 잘 참고하셔가지고 아파트를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는 시골로 가는 그 귀농을 선택하시는 분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귀농, 이 귀농도 처음 이제 어릴 때부터 농사 짓고 살았던 그게 있으시면은 젊을 때 도시에서 열심히 살다가 나이 들어서 농촌으로 가도 그 생활 자체에 대한 어색함이 없고 그대로 잘 젖어들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막연한 어떤 로망만 가지고 가게 됐을 때는 여러 가지로 불편할 겁니다. 자, 그뿐만 아니라 사실 모두 그런 건 아닙니다. 어떤 시골에 가게 되면 너무 이런 배타심이 강하다 보니 외부인이 들어온 거에 대해서 되게 꺼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정말 생각지도 못한 그런 방해들을 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이미 집은 다 지어버렸고 그래서 들어가서 살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진짜 살기도 힘들 만큼 막 주변에서 괴롭히게 되면은 많이 그때는 참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겠죠. 이와 관련돼서는 예전에도 참 이거 다큐라든지 시사 프로그램에서 많이 이슈가 되곤 했었습니다.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에게 거액의 돈을 요구한다라든지,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물을 끊어버리게 되고 여러 가지 생각지도 못한 그런 생활 속에서 방해를 일으키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이제는 근데 그런 분들마저도 이제 나이가 들어가지고 마을 자체가 좁아지고 있죠. 그런데 이 집성촌 자체를 사실 지내보지 않았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점을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 그리고 특정하게 땅을 구해서 집을 짓기 이전에 마을 동향도 한번 잘 돌아보고 이 마을의 인심이 어떤지도 한번 잘 보는 게 좋습니다. 추가적으로 풍수적인 이야기가 제가 생각이 나서 이야기를 드리자면은, 어떤 마을 전체적으로도 우리가 명당 입지라고 하죠. 잘 알려진 그런 옥골 마을이든 양동 마을이든 경주 최씨의 이런 최부잣집이든
지금까지도 의미 있게 잘 내려오는 그 마을 자체의 전반적인 그 보국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유독 어떤 그 동네나 마을은 충돌이 잘 일어나는데 그런 경우에는 그 풍수적으로도 이미 산세에서 어느 정도 해석이 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이걸 통해 보자면 참 사람이라는 존재는 어찌 보면은 이 자연에 너무너무 영향을 많이 받는 그런 민감한 존재가 아닌가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니 귀농을 할 때 어떤 집송천을 선택을 해서 마을에 들어갈 때는 잘 그 사람에 대한 것을 판단을 하시라라는 점을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그 예전에 조선시대 때 쓰여졌던 택리지에도 보게 되면은 가장 그 주거지로서 중요한 거는 질이라고 했지만은 또 다른 중요한 요소로서 사람이란 것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마을이라는 공간 속에서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판단도 잘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주택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주택, 사실 이거는 참 사회적으로도 우리가 깊게 잘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그 얼마 전에 보니까 이제 부산이 전국 광역시 중에서는 최초로 인구 소멸 위험 지역으로 들어오게 됐고요. 그리고 대전에도 정말로 이제 많은 그런 동네들이 그 소멸 위험 지역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자, 이를 통해서 볼 때 여러분들 이제 나이가 드시다 보니까 단독주택을 선택하시거나 아니면은 옛부터 단독주택에 계속해서 살아오셨던 분들이 나이가 들어서도 사는 그런 걸 볼 수가 있는데요. 근데 단독주택만 너무 밀집이 되어 있고 또 제가 말씀드린 그런 인구 소멸 지역으로서 그 지역 안에서도 특별히 인구가 빠져나가는 그런 지역에서는 단독주택을 선택하는 것은 가급적이면 피하시라라는 것을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사회학적으로 깨진 유리창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차가 이렇게 두 개 있을 때 하나는 멀쩡한 차고 하나는 그 차가 유리창이 깨져 있으면은 유리창이 깨져 있는 차에 더 많이 범죄가 잘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살던 동네가 20가구가 있는데 20가구에서 한 가구 빠지고 채워지지 않죠? 그럼 거기가 빈집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 옆에 또 빠져나가게 되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점점 작아지게 되면은 그 빈집들은 어떤 기운적인 의미로서도 턱 비게 되고 활력이 없어지게 되고 또 현실적인 그 범죄에 활용이 될 수 있는 여지도 있게 되는 겁니다. 이거 지금 여러분들 주변에서 아직 와닿지 않아서 그렇지 순식간에 일어납니다. 특히 주택은 한번 들어가면은 나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한번 사버리면은 이게 잘 팔리지도 않고 특히 제가 말씀드린 그런 지역에다 집을 덜커덩 사버리면은 뭐 어떤 동네 차원에서 어떤 재개발이 되지 않는 이상은 그 동네가 살아나기는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 마지막 집이다 라고 선택을 하고 들어간다면은 이 점에 대해서도 한번 잘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집 내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집 내부에 대한 이야기. 특히 나이가 들수록 가장 위험한 장소가 어딘지 아십니까? 바로 집입니다. 가장 많은 그런 사망 사건이 집 안에서 일어나는 거죠. 당연히 집에서 오래 지내니까 집에서 죽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집 안에서 사건 사고가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화장실에서 일어나는 낙상 사고라든지 뭐 계단에 걸려서 넘어진다라든지 깜빡깜빡 하다 보니까 뭐 불이라든지 그런 전기 사건 사고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나이가 들어갈수록 우리에게 가장 위험한 장소는 바로 집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 이제는 여기에 대한 그 인테리어도 신경을 써서 베리어 프리라고 하죠. 예전에는 이 그 장애인들이 다니면서 어떤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개념으로서 베리어 프리라고 했지만은 이제는 우리 모든 주거 공간에 베리어 프리가 적용이 되고 또 이에 맞춰서 인테리어도 점점 발달이 될 겁니다. 만약 새로운 그 아파트든 그 주택이든 리모델링을 하게 된다면은 그 베리어 프리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떤 여러 가지 일어날 수 있는 그 사건, 사고를 막을 수 있는 그런 안전장치들을 하시라라고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화장실 같으면은 잘 미끄러지지 않는 소재로 하고 또 안전 받침을 해놓으면 좋고요. 그거는 뭐 복도가 긴 집 같으면 복도에도 안전바를 설치해 두시면 또 더 좋겠죠. 그리고 불이라든지 그런 전기, 내가 깜빡깜빡 하더라도 알아서 잘 차단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하셔가지고 리모델링을 하시라라고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대비하는 것은 지금 당장 보기에는 돈이 들고 낭비라 생각이 들겠지만은
어떤 사고 한번 당해보고 어떤 일 한번 벌어지고 나면은 그때 그냥 그렇게 할 걸, 그때 오히려 그 조금 돈 쓰는 게 오히려 더 큰 돈을 막을 수 있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하지만 항상 후회하고 나면은 늦습니다.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돌이킬 수가 없는 거죠. 나 하나 아픈 거는 또 어찌 보면 상관없습니다. 근데 내가 아니라 우리 소중한 가족, 그렇게 내 짧은 생각 때문에 잃어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집이라고 하는 거, 풍수라고 하는 거, 이 모든 것들 여러분들이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라라고 저는 늘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제 50이 넘어가고 조금씩 뭔가 이제 몸에 큰 병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이 점도 한번 잘 생각을 하셔가지고 리모델링, 가구 등등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앞으로 이 집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노인 문제라고 하는 것 점점 더 커지게 될 겁니다. 한 해 한 해가 분명 다를 겁니다. 빈 지역들은 본격적으로 더 비어지게 될 거고요. 밀집되는 지역들은 더 본격적으로 밀집이 되게 될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많은 지자체에서도 고민을 하겠지만은 사실 이 고민하는 지자체마저도 이젠 사라질 수가 있을 겁니다. 왜냐? 어차피 빈 지역이니 굳이 내가 정치를 할 이유가 없는 거죠. 실제로도 일본에서는 그렇게 지자체 자체를 포기하는 지역도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점도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 개인적인 차원에서도 의미 있는 주거 공간을 선택해야겠지만은 사회적인 차원, 그리고 지자체적인 차원에서도 진짜 의미 있는 그런 주거 사업, 미국에서 태생을 한 그 UBRC든 대학교 연계해서 그런 주거지가 만들어지는 형태를 의미하죠. UBRC든 어떤 식으로든 간에 잘 보존이 될 수 있는 지역을 선택을 해서 의미 있는 개발을 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점을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개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니 이렇게 사회적인 이야기도 함께 들려드리게 됐는데요. 사실 그렇습니다. 점점 더 우리가 개인화되고 있지만은 근데 이 개인화되고 그냥 살아가기에는 우리가 점점 더 늙어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늙어가고 우리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젊은이들은 없으니 또 나이가 들어가는 사람들끼리 잘 모여야 되고 또 전반적으로 그나마 남아있는 젊은 사람들하고도 같이 또 용화될 수 있는 그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되겠죠. 남 일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일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좀 더 가외적인 이야기일 수도 있겠지만은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니 잘 판단을 하셔서 우리 모두가 잘 될 수 있는 그런 주거지를 선택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분명 여러분들의 공간을 통해서 편안하게 잘 살아가게 될 겁니다. 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의미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